안녕하십니까. 레디항군 경제적자의 찾기 레디항군입니다. 오늘은 저가항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가항공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얘기는 저가항공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가항공사가 아니라 바로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항공사, 저비용항공사, 그리고 저비용항공사의 비행기는 대한항공과 다를까? 그리고 왜 저가항공이라고 불릴까? 그리고 어떻게 저렴하게 항공을 제공하는지 오늘 레디항군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항공사의 종류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항공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든 수화물이나 여러가지 기내식들을 한 번에 제공한 항공사들이고요. 그리고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국내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HSC라고 최근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2020년 취항 예정인 에어프레미아가 명명을 한 건데 실제 본인들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HSC라는 이런 단어를 명명을 했습니다. 아직 취향을 안 했기 때문에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취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HSC라는 단어를.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8년이죠. 14년 전쯤 2004년 제가 대학생 때네요. 예. 한성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처음 생겼었고요. 생겼다가 고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운항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제주항공, 2007년도에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 2008년도에 진에어, 2010년도에 티웨이, 2016년도엔 에어서울, 2018년도에는 에어필립과 에어포항. 에어필립과 에어포항은 저비용 항공사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저비용 항공사라는 부분이 항공사의 한 모델이기 때문에 두 항공사들과 경영 모델 방식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저비용 항공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중에서 이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가 아닌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이렇게가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가 아니고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아시아나의 자회사, 그리고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비용항공사의 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미 국내는 지금 2004년도에 시작했지만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이미 저비용항공사가 굉장히 많이 마켓쉐어를 점점 넓혀가는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이 그 마켓 쉐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부분들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도 에어부산은 아시아나와 부산시와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만든 이런 항공사라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부산 위주로 이제 뜨거든요. 근데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쪽에 사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천 쪽의 점유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에어서울을 설립을 했고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하는 도시 중에서 약간 부진한 도시, 비선호 도시, 그런 도시들을 많이 에어서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의 2선 도시들이 많아요. 시즈오카라든지 도야마라든지. 그래서 에어서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렴하게 좀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인지도가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꿀팁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2선 도시도 여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빠졌는데 저가항공이라고 왜 불릴까요?
저가 항공이라 불린 이유는 바로 저가 티켓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그 비용을 줄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그 티켓을 제공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좀 더 높이려는 게 이제 경영의 한 모델인데, 우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저가 티켓을 많이 뿌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서울의 시즈오카라는 도시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본의 2선 도시입니다. 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도시가 아니라 그 외 도시,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주,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그래도 실제로 인지도는 그렇게 막 높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즈오카 가는데 영원인데 영원. 이벤트 기간 내 탑승 기간 이렇고 영원. 실제로 영원 항공권을 뿌림으로써 노선에 대한 홍보도 진행을 하고, 초기에 항공사가 좌석을 못 팔기 때문에 노선 홍보용으로 이렇게 좀 티켓을 이렇게 영원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제주항공 프로모션 같은데, 국내선 10,000원, 국제선 30,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 인식 속에 저가 티켓, 저가 항공, 이렇게 인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저가항공 외국항공사 이용, 청주공항 저가항공 산통주. 그러니까 저가 티켓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저가라고 인식을 하고, 기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저가 항공이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언론에도 이렇게 다시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단어 자체가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저가 항공과 저비용 항공. 그래서 저가 항공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후부터는 저비용 항공사라고 불러주시는 게 올바른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는 어떻게 저렴한 티켓을 제공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여러 책들을 좀 봤는데, 저비용 항공사의 경영 모델에 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에 대해 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종의 단일화. 기종을 단일화하게 되면은 실제 그 기종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가 운전면허증 하나 따게 되면 뭐 이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저 차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항공사는 그 항공기 기종 자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여객 운송 면허증을 따고 또 그 기종에 대한 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비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라이센스를 또 따야 되고, 그리고 부품 간에 또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비행기가 2대 있는 곳은 조종사가 두 타입의 조종사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종을 보통 단일화해서 하나의 기종을 운영을 하고요. 둘째로는 유연한 요금 체계와 부가 서비스. 저비용 항공사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요금 체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짐이 없는 요금도 있고 짐이 있는 요금도 있고, 그리고 짐이 없는 요금을 구매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짐을 살 수도 있고 기내식을 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선택적인 옵션을 좀 풀어놨고요. 그리고 셋째는 단거리 운항 및 턴어라운드 타임이 최소화입니다. 뒤에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넷째는 직원들의 유연한 업무 효율성 증대. 다섯째는 막대한 광고 비용보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돈 안 드는 마케팅 활동. 물론 이제 지금은 저비용항공사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번째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광고비보다는 여러가지 번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존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건데, 좌측에 보시면 여기 항공기 기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공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 세 번째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이 저비용 항공사의 지금 항공기거든요. 대부분이 기종이 하나 혹은 뭐 두 개 정도 됩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뭐 320, 321 이런 부분들은 뭐 비슷한 기종이고요. 제주항공은 보잉 737-800 한 기종, 진에어는 보잉 737과 777 두 기종입니다. 737은 중단거리 기종이고 777은 중장거리 기종입니다. TA도 한 기종, 이스타항공도 뭐 737 기종으로 이제 한 기종이지만 약간 그 버전이 좀 다른 거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기종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잉 737-800 같은 기종과는 최대 뭐 5시간 반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 방콕, 푸켓 이 정도. 그러면은 지금 뭐 제주항공이 35대, 뭐 TA가 20대, 진에어가 26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기종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노선이 계속 겹치겠죠. 그러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거고 수익 구조는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거리를 좀 돌려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에어가 처음 시도를 한 거고, 진에어가 처음 시도한 이유 자체는 대한항공이 잘 사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비라든가 조종사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년에서 3년, 4년 후에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중장거리 노선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종과 뭐 다르지 않냐, 비행기가 다르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대한항공도 보잉 737-800 기종을 운영하고요. 아시아나도 A320-200 기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 자체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비용 항공사 기종 항공기가 뭐 저가 항공 뭐 그렇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한 거고, 겉에 그 페인팅만 좀 다르게 했다. 그리고 기내 뭐 디자인 인테리어 약간 좀 다르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연한 요금 체계와 부가 서비스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왼쪽은 이제 유럽 쪽의 라이언에어의 그 요금 체계고요. 오른쪽은 국내 티웨이 항공의 요금 체계입니다. 국내 쪽 항공사들도 이렇게 이제 운임 체계를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유럽 쪽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항공사들의 운임 체계를 점차 따라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한 부분들이 다 수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자선사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금 체계가 같은 곳을 가는데 49유로부터 103유로까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49유로 아까 전에 수화물이 없는 요금을 구매하셨어도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뭐 좌석이든 수화물이든 기내식 등을 뭐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는 제주항공의 에어카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내에서 뭐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저희 뭐 기차 타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의 최소화인데, 좀 약간 용어는 어렵죠. 턴어라운드 타임이 뭐냐? 항공기가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까지의 그 타임입니다. 항공기는 땅에 서 있으면은 돈을 못 벌어요. 하늘을 날아야지만 벌기 때문에 땅에 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비행기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많이 띄우겠다 이런 말이고요.
뭐 항공기가 뭐 공항에 내려가지고 2시간, 3시간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제주도를 가면 제가 내린 비행기에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항공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낮에는 이렇게 일본도 가고 가까운 데 갔다가 밤에는 저기 동남아시아를 갔다가 다시 이게 또 다시 일본도 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비나 이런 부분은 잘 해야겠죠. 그래서 턴 어라운드 타임의 최소화, 이런 부분이 좀 원칙 중에 하나고요. 유연한 업무. 이거는 보시면 되게 뭐 이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그 직원들의 이런 사진인데, 실제 서로 이렇게 이 각각의 영역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약간 교집합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 효율성도 더 나고 조직도 서로 간에 더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를 좀 약간 줄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저비용항공사가 뭐다? 경영 모델이고 비용을 줄이는 항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홍보인데, 요거는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래퍼 스튜어드 검색해 보시면 랩을 굉장히 잘하세요. 항공기 기내 타면은 승무원들이 뭐 입을 후후 부시고 뭐 비상군 이쪽이고 이렇게 기내 안전 데모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시잖아요. 이분이 랩으로 한번 이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홍보가 됐습니다. 홍보가 되면 회사도 홍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제가 그 두 번째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항공사 중에 에어아시아가 있었죠. 뭐 사우스웨스트도 잘하고, 요 오른쪽은 이제 버진 아메리카라는 항공사인데 지금은 뭐 사라졌습니다. M&A 돼가지고 알래스카 항공에 좀 넘어갔는데, 여기가 그 세이프티 안전 데모, 이것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한 경쾌한 음악이 있어요. 그 비디오를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놨는데, 실제 그 스튜어드가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댄스를 직접 이렇게 하는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해요.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뷰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됩니다. 오늘은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비용항공사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합리적인 가격과 선택적 옵션 제도를 제공하는 항공사다. 그리고 저가 항공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 경영의 한 모델이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항공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드 양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